모두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에게 수업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1차 시험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1차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2차 시험 준비하는데 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올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1차 시험 합격을 하신 분,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10회차에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어떤 이유에 시험을 응시를 못했던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시 올해 2차를 이렇게 시험 볼 기회를 얻으신 분들 그러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10회 때요, 우리가 약 1,800명 이상이 2차 시험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0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500명 중에서요, 9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1,500명이니까. 그러면은 그 300명을 제외한다고 한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1,500명 중에서 이제 1,500명 중에 약 1,200명 중이 1,200명 정도가 이월되지 않았냐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1,200명 중에서 이제 1,200~300명 중하고 올해 또 합격하신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같이 해서 출원을 해서 2차 시험을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겠죠. 1차 시험 보시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잖아요. 1차 시험도 총 몇 점에 100점 만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격증은 총 60점 만점 그랬죠. 그리고 각 과목당 꽈락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꽈락 최소한 40점 이상을 획득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마지막 2차도 저와 같이 준비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국가공인 자격증인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에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자, 봐봅시다. 2차 시험 문제는 총 3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0문항인데 총 점수는 100점입니다. 그러면은 단답형 그랬습니다. 20문항입니다. 배점은 전부 20문항인데 50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배점은 2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애에는요 1점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2점, 3점, 4점으로 해서 마지막 한 문제를 1점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시험지에가요, 이미 배점이 몇 점 하고 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수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수령은 10문항인데, 한 문항당 5점 해가지고요, 총 50점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소수령 50점, 그리고 여기 단답형 50점 앞에서 총 100점 만점에 몇 점? 60점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법령을 했습니다. 이 법령은 1차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법령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농산물 품질관리 법령. 그 법령 중에서 우리가 법령 중에서 시험 문제 2차에는 출제가 뭐가 되냐 이 소리입니다. 총 15점 만점입니다. 그래도 단답형은요 5문항 2점씩 됩니다. 1차에 열심히 해오셨던 분은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써보는 이런 것을 합니다. 이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술형은요 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총 5점 해가지고 이걸 합해니까 단답 서술형 합해니까 법령은 총 15점입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요, 여러분들이 25문항 나와가지고 총 100점 만점이었죠? 그래도 굉장히 큰 비중인데, 법령은 그리 큰 비중이 2차에서는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봐보세요. 우리가 1차에서 열심히 해오신 것을 써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써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법령에다가 큰 시간을 투자하시면 오히려 시험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로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1차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포인트 이게 나온다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위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1차에서처럼 그 법령을 다 머릿속에다 그냥 갖다 삼키려 그러니까 힘드시겠죠? 그래도 법령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파심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뭐랄까요?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법령은요, 우리가 15점에서 10점 플러스 마이너스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법령 그럽니다. 그러면은 법령은요, 여기 봐봅시다. 이쪽으로 와서 봐봅시다. 품질관리 실무 품위반정에도 2차에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법은 출제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거기 농안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농안법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농수산물의 안정에 관한 법령 그러잖아요. 그 농안법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 농품법은 출제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농안법은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1차에도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농품법은 출제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농안법 그랬습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 그랬습니다. 그 농안법은 출제해서 2차에서는 제외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할까요?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외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가 있냐, 이 소리입니다. 10회에 법령을 갖다 정비하니라고 10회 출제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완전히 정비가 되어서 11회에서는 출제가 되는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명 우리가 농수산물 온산지 표시에 관한 법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산지 표시법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출제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농수산물 온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그럽니다. 주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요, 1차에 출제됐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1차에 출제되지 않았던 꼭 필요한 부분이 출제되리라고 보죠. 그러면은 자, 답은 나왔네요. 농산물, 그래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법령 그랬습니다. 이 법이 약 10점 정도 차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농수산물 온산지 표시법은 약 5점 정도 차지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8점까지 내려온다면은요, 여기가 7점 정도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2대1 비율 정도로 잡아주시든가 아니면은 많이 잡으면 동대동의 비율을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오히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많이 더 제외가 되겠죠. 이게 새로 실시되어서 들어왔으니까요. 제정되어서 이렇게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그 외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네 번째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법령에서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법령에서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냐 이 소리입니다. 그 다른 이제 막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에서처럼 아주 자세한 뭐 이상한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법들보다 자 법은 굵은 뭐더랍니까? 굵은 윤곽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 이 돈입니다. 윤곽을 갖다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수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더라 이 돈입니다. 1차처럼 막 세대입하고 이러신 분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를 해봐는다. 그것을 손으로 써보라 이 돈입니다. 쓰기 연습을 하시라 이 돈입니다. 찍기가 아니라 반드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써야 하는 거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여기서 보면은요. 자, 그래서 법령은 총 뭐다 10점, 그리고 총 15점에서 단답형과 서술형 그러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숨 거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봐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외에 시험 문제가 농산물 표준규격고시 또는 농산물 검사 검정 계측 감정 방법 수학의 품질관리 기술 이 부분이 점수가 총 85점을 차지한다라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도 총 85점을 차지하죠. 이 중에서 서술형은 어디에도 농산물 표준규격고시에서 한 문제, 농산물 검사 검정 계측 감정 방법에서 한 문제, 그리고 수학의 품질관리 기술에서 한 문제 해서 도합 세 문제 해가지고 서술형은요. 서술형은 총 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서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등급 판정을 합니다. 품위 판정. 이 표준규격 고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과면 사과 해가지고 사과의 등급 판정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 서술형이 6문제 그래도 6문제 그러면은 여기에도 서술형이 9문제면은 벌써 45점을 차지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5점짜리를 잡지 못하면 서술형 5점짜리를 잡지 못하면 합격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 더 신경을 써주시라 이 소리죠. 준비하는데 자 그리고 단답형 그랬습니다. 이 단답형은 15문항 정도 되는데 2에서 4점 총 40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서술형에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럽니다. 어려우니까 나는 서술형에서 딱 뭐든다 이제 단답형 내가 총 50점에서요 40점 동안 맞아불고 서술형에서 한 25점 5개나 맞으면은 넉넉하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신 분들 거의 실패했습니다. 서술형은요 반드시 내가 맞힌다 생각을 하고 50점 그 중에서 최소한 40에서 45점은 내가 획득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단답형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덤으로 가져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단답형 그러면은 합격자가 합격 시험을 봤을 때 점수를 보면 대부분 60점에서 70점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관리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험을 봤는데요. 자, 10회 같은 경우에 시험을 봤습니다. 1800, 1차 시험에 약 6,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 6,000명 중에서 약 1,500명이 합격을 했죠. 6,000명 정도 출원해가지고 1,500명. 그러면은 농품사 있지 않습니까? 뭐 시험이 어려워서 그러니 뭐하니 그럽니다. 농품사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사도 아니고요, 기능사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분사를 혼자 생전 처음 하신 분이나 이러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책 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암기하면 되는 줄 알고 무턱대고 품고 있다가 꽈락 나오고 합격 못했잖아요. 1차 시험.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수가 출원을 6,000명이 했는데도 약 3, 4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중에도 1,500명이 합격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1,500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월 된 수 300명 그거까지 앞배니까 1,800여 명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 중에 500명 약 450여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딱 이렇게 정당적으로 점수를 매겨놓고 보니까는요, 합격률이요, 프로테지가요, 너무 안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근거에 의해서 이제 무엇을 갖다가 부분 점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부분 점수 올렸습니다. 부분 점수 올렸습니다. 그래도 10회 때 부분 점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올리고 해가지고 딱 그 숫자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명이었다면은요, 500명이 되겠죠? 그런데 1,800 몇 명이니까요, 그 프로테즈 딱 적용을 해서 몇 프로 나왔습니까? 그 프로테즈 적용을 해서 2,000명일 때, 만약에 500명일 때는 20%죠. 그러면은 1,800명일 때 약 450 몇 명이면 얼마예요? 450명 20%죠. 그 프로테지를 맞추면 더 점수를 올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내가 뭐 59점 맞고 1점 차이로 떨어졌네. 그분은 실제 점수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몇 점? 50점 이하였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올해 새로 준비하신 분들요, 반성하셔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막 암기하고 법 암기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요령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암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히트 쳤지 않습니까? 작년에 77살 잡수신 분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어디 부분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서술형 부분을 잡지 못하면은 안 된다. 서술형 부분을 반드시, 그러잖아요. 좁쌀이 굴르는 것보다 큰 바위땡이가 한번 확 굴르는 것이 훨씬 더 점수가 높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더 확률도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서술형을 꼭 잡고, 그리고 그 예에 1차에도 공부했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써보는 학습 방법을 해야만이 반드시 합격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봐봅시다. 이쪽에도 보면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법령은 그러면은 총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농산물 표준규격 해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서술형에서 몇 점을 차지한다? 서술형에서 30점을 차지해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서술형에서 30점 이상을 차지합니다. 표준규격 해설이 그러면은 단답형에서요 몇 점? 단답형에서 20점 이상을 차지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서술형에서 몇 점? 30점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30점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단답형에서요 20점 이상을 차지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부분이 몇 점 정도? 그래서 도합 50점을 차지하고 50점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여기 봐봅시다. 농산물 검사, 검정, 표준계층 및 검정 방법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서술형에서 한 문제, 서술형에서 한 문제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서술형에서 몇 문제가 여기가 5점 그랬잖아요.
소수령에서 몇 점? 5점 그럽시다. 그러면 도합 소수령에서 총 10점 그랬습니다. 10점에서 그러면은 담답병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10점, 30점, 45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5점, 50점 그랬잖아요. 그리고 20점 그러면은요, 70점이 나오죠. 나머지 이제 소수령이 여기에서 얼마가 단답병이, 자, 봐봅시다. 단답병 그랬습니다. 단답병이 이 두 개가 앞에서 몇 점? 30점 정도 차지할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하면은요, 30점을 더해줘야겠죠? 30점을 더하니까 총 이게 몇 점? 40점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쌤요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여기가 조금 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따지는 분을 위해서요 계산 이거 아니라고 또 시험 공부 못 해본디요 못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계산을 갖다가 여기에서 꼭 20점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꼭 이게 몇 점이라는 소리는 아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무엇을 한다고? 점수를 조금 내려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총 40점으로 하지 말고 여기를 그러면은 계산을 해서 맞춰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요리가 15점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50점이니까 계산을 하면 여기를 35점으로 놓는다면은요 여기를 소수령을요 25점으로 놓으면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를 어디에다 많이 둬야 한다는 것 알죠?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이미 강의를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놨습니다. 뭐들? 농산물 표준규격 해설과 농산물 검사 건정업 표준계측 및 감정 방법, 수학업 품질 관리 기술, 그리고 등급 품종 고르기에서 등급 판정에 대한 강의는 지금 현재 거의 완벽하니 해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농산물 품질 관리 법령. 농산물 품질 관리 법령은요, 이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산물 품질 관리가 관리 시험이요. 1회부터 지금까지 총 10회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회 정도까지는 실무가 있었습니다. 5회. 그리고 5회 6회까지 실무 작업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7회부터 작업형이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소수령 그랬습니다. 그리고 9회부터 지금 현재 자 9회 10회부터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수능형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더 어려웠다 그러는데 오히려 더 쉬웠고 또 그렇게 보기를 주고 거기에서 찾으라고 이렇게 하는 단서를 주기 때문에 9회부터 10회 이제 정비가 되면서 더 시험이 문제를 보시면 알 겁니다. 깔끔해지면서도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냐? 한 가지만으로 등급 판정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것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고르기에는 특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항목을 또 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항목에서 보니까는 이제 결점가에서는 이게 결점에서는 상이 될 수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특이 될 수 없어서 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결점이 있는 거나 또는 경결점이 있는 것은 특이 될 수 없다는 항목이 있죠. 그렇게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결점은 없더라도 경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입니다. 딱 상하고 쓰려고 보니까는요. 이게 뭐답니까? 중결점이 이게 하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결점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게 이제 보통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보통으로 떨어져도 보통을 쓰려고 보니까 어떤 연당이 또 색택에서 이거 보통 이하가 나와버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색택 비율에서, 착색 비율, 색택 비율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등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상 보통을 딱 하려고 하니까 제일 낮은 등급을 갖다가 제일 낮은 나쁜 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일 낮은 것을 매기는데 특도 안 됩니다. 상도 안 됩니다. 보통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답은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등급 없음하고 써야 합니다. 반드시 이유를 여기에는 등급 판정 그랬습니다. 이유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등급 그럽니다. 이걸 썼죠. 그러면 이유 그랬습니다. 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보통 이하이기 때문에 등급이 없음하고 써줘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조금 뭐예요? 시험 문제가 그냥 단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되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시험 문제로 바뀌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들 목소리를 내가 힘을 줘서 하는 이유가 있죠.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요, 그냥 암기로 해서 그냥 잡아놓은 고기 먹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누가 잡아다 준 생선 그거 그냥 갖다 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준비했던 분 10회 때요. 다 2차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잡는 방법 그리고 잡아서 내가 이걸 요리를 해서 안전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합격을 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시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요, 제가 제시한 방법들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합니다. 왜 시험 공부를 하면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책자가 뭐 틀렸느니 오답이 있느니 오타가 있느니 거기에 혼자 그냥 갖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미 1차를 통과를 하신 분들은요, 와, 이거 뭐들 한다, 틀렸구나, 아, 맞아 하면서 뭐들 합니까? 고쳐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맛도 그것 또한 뭐들 합니까? 자기 실력을 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잘한다 하고 또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십시오. 역시 그러면 우리 카페에 아주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주고받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십니까? 그러죠? 그래도 서로 모르는 것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농준모 카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회원들의 하나하나 건데 봐보세요.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요. 자, 어떤 모르니까 이제 들어와서 알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기를 꺾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너는 알 수 있어.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래. 자, 힘들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 자, 시험 딱 그때까지만 우리 리얼하게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 서로 격려하면서 합격을 하는 그날까지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책이 어디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어떤 강의는 어쩌니, 그럽니다. 그러는 시간에요, 하나라도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농품사 자격증을 최종 합격해서 여러분들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자, 이렇게 OT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11회 시험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2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법령 있죠?
법령이 지금 현재 CP하고 달라진 부분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조각을 했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이렇게 했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농림축산 수산 이렇게 농림수산 하다가 이번에 바뀐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 그랬습니다. 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명칭이 정식으로 된 것이 3월 이후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 때 10회에서는 굉장히 혼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 바뀌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머리 식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업그레이드 부분은요, 다른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부분은 여기 법령의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